여러분한테 준 마지막 시험에 대한 힌트가 될 수 있는 대비 문제를 설명하고자 이 동영상을 만드는 겁니다. 1번부터 17번까지 문제가 있는데 일일이 다 설명하기는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문제를 각각 설명을 하되 중요한 것만 설명하고 빨리빨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입니다. 대기권 구조에 대한 설명이고 기억, 니은을 채우란 얘기인데 기본적으로 답은 지금 밑에 다 적혀 있으니까 아실 거고, 중요한 건 뭐냐면 대기권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높이에 따른 기온 변화가 어떻게 달라지냐, 이게 가장 중요한 거죠. 그래프를 X축과 Y축으로 나눴을 때 X축은 기온이고 그리고 Y축은 높이입니다. 이렇게 됐을 때 그래프 모양은 다음과 같이 된다고 하는 사실을 다 알고 있을 겁니다. 높이에 따른 기온 변화를 중심으로 하면 총 4개 대기권의 구조를 갖게 된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다 알고 있을 거예요. 서답편 2번 문제입니다. 고기압인 지역, 저기압인 지역, 상승기류, 하강기류가 생기는 지역인데 여기서 우리가 확인해야 될 거는 위쪽에 나와 있는 그래프를 확인해야겠죠. X축은 위도고 Y축은 복사 에너지 양입니다. 복사 에너지 양이 많으면 많을수록 온도가 뜨겁다, 이렇게 기억하면 안 되고요. 지금 보게 되면 태양 복사 에너지와 지구 복사 에너지가 있는데 태양 복사 에너지는 지구에서 받는 에너지고 지구 복사 에너지는 지구가 내놓는 에너지입니다. 그래서 태양 복사 에너지와 지구 복사 에너지 차이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뜨겁고 차갑고가 결정이 되는데, 지금 보게 되면 저위도 지역 같은 경우에는 태양 복사 에너지가 지구 복사 에너지가 많습니다. 이럴 때는 남는 에너지가 많게 되고요. 그리고 고위도로 가면 갈수록 지구 복사 에너지가 많게 되는데 이럴수록 에너지가 모자라게 됩니다. 이거를 기반으로 해서 문제를 풀게 되면 A지역 같은 경우에는 태양 복사 에너지가 다음과 같이 이렇게 가고 B지역도 마찬가지로 태양 복사 에너지가 이렇게 오게 됩니다. 이렇게 됐을 때 A지역 같은 경우에는 태양 복사 에너지가 많기 때문에 에너지가 남게 되고 기온이 올라가게 됩니다. 실제로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A지역에서는 상승기류가 발생하게 됩니다. 상승기류가 발생하게 되면 구름이 만들어지죠. 그래서 비가 많이 내리고 그렇죠. 그리고 반대로 B지역 같은 경우에는 하강기류가 생기게 되고 고기압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게 됩니다. 3번 문제입니다. ABC 중에 태양 복사 에너지량이 가장 많은 지역을 고르라고 했는데 지금 태양 고도를 알 수 있는 게 지표면과 태양 복사 에너지의 각도입니다. 각도로 봤을 때 가장 높은 지역은 A지역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4번 문제입니다. 그림에 나와 있는 가나다는 구름이 형성되는 과정인데 구름이 형성되는 과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단열팽창입니다. 단열팽창. 그럼 이 단열팽창이 언제 일어나냐면 아래쪽에 있는 공기가 위쪽으로 올라가게 됐을 때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1번 가나 중에 일어나는 변화가 무엇이냐면 바로 단열팽창이 일어난다 이거죠. 단열팽창이 일어날 때 공기 온도가 낮아지고 습도가 높아진다 라고 했는데 그럼 여기서 습도가 무엇을 얘기하냐면 습도는 상대 습도를 얘기하는 거로 포화 수증기량분의 현재 수증기량 곱하기 100, 이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기온이 떨어지게 되면 포화 수증기량이 지워졌네요. 다시 포화 기온이 낮아지게 되면 포화 수증기량이 내려가게 됩니다. 그러면 분모가 작아지니까 당연히 전체의 계산값은 커지게 되죠. 나다에 대한 변화를 설명을 하자면, 이제 나에서는 기온이 점점 떨어지기 때문에 기온이 떨어지다가 이슬점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이슬점은 어디를 얘기하는 거냐면 포화수증기량 곡선에서 이 곡선을 다 이슬점이라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가 위치는 어디 위치냐면 바로 이 점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러면 이 가나다로 됐을 때 이 가점이 어디로 움직이냐면 바로 이렇게 움직이게 됩니다. 그래서 포화수증기량 곡선에 만나야 되는데 이 점이 바로 이슬점이에요. 이 이슬점이 됐을 때 습도는 100%가 되고 이때부터 은결이 시작되면서 구름이 만들어진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5번은 여러분 같이 실험했었죠. 단열팽창 실험입니다. 이건 넘어가겠어요. 6번은 건수급 습도계에 대한 문제죠. 이거는 잘 얘기했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7번도 넘어갈게요. 서답형 8번. 포화수증기량 곡선을 지금 그림에서 나타내고 있고, 다시 포화수증기량 곡선을 나타내고 있고, 그 다음 아래쪽은 기온에 따른 포화수증기량을 나타낸 표입니다. D 공기의 상대 습도를 구하는 풀이 과정을 쓰시오라고 되어 있는데, 습도나 상대 습도나 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렇게 이해하고 문제 푸시면 돼요. 포화 수증기량분의 현재 수증기량 곱하기 100, 이게 바로 상대 습도를 구하는 과정인데, 여기서 지금 D 공기의 포화 수증기량을 알아야겠네요. D 공기의 포화 수증기량. D 공기의 포화 수증기량은 어떻게 아냐면 현재 기온이 몇 도인지 파악하면 돼요. 현재 기온이 몇 도인지. 현재 기온은 25도니까 포화 수증기량은 23.1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현재 수증기량은 이 D점의 Y축을 파악하면 됩니다. Y축을 보게 되면 12.8이라고 적혀 있죠. 그래서 23.1 분의 12.8 곱하기 100는 55.4% 이렇게 된다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정리하자면 X축은 우리가 분모를 파악할 때 쓰는 거고요. 그리고 Y축은 분자를 파악할 때 쓴다. 그렇게 기억하면 됩니다. 서답형 9번 문제입니다. 현재 기온이 30도씨인 밀폐된 방 안의 공기 1세제곱미터 속에 17.3g의 수증기가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현재 기온 30도씨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포화 수증기량이고요. 그리고 17.3g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는 현재 수증기량이죠. 이거를 이슬점으로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봅시다. 지금 17.3g의 수증기가 언제 포화가 되느냐? 바로 20도씨에 포화가 되네요. 그래서 이 공기 이슬점 뭐라고 하냐? 20도씨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방 안의 공기가 15도씨로 떨어졌을 때 이때 15도씨의 포화 수증기량은 12.8이에요. 그러니까 17.3 빼기 12.8을 하면 4.5가 남게 됩니다. 서답형 10번입니다. 가나 일기도를 보고 우리나라에 더 강한 계절풍이 불 것으로 판단되는 계절을 쓰라 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수업 시간에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교과서에는 등압선에 대해서 얘기를 안 했기 때문에 얘기를 안 했어요. 그럼 우리가 여기서 파악해야 되는 게 뭐냐면 여름, 겨울 이런
우리가 무조건 뭐 이렇게 세다 뭐 이렇게 외우기보다는 등압선의 간격을 보자 이거예요. 등압선 간격. 그럼 등압선의 간격과 바람 세기에 무슨 관계가 있냐면 등압선의 간격이 좁을수록 바람이 셉니다. 그러면 여름과 겨울, 지금 여러분이 보고 있는 그림 중에 겨울이 지금 등압선 간격이 좁죠? 그렇기 때문에 겨울이다 이렇게 쓰면 돼요. 그게 끝입니다. 11번입니다. 전선의 종류를 어떻게 파악하냐면 따뜻한 공기가 찬 공기를 미느냐, 찬 공기가 따뜻한 공기를 미느냐 이것을 가지고 파악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림에서 보니까 지금 따뜻한 공기가 찬 공기를 밀고 있네요. 그러면 이거는 온난전선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온난전선 됐을 때 구름 형태, 비의 종류는 다 외웠겠죠. 넘어가겠습니다.